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주요 내용 핵심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작품 속 인물을 자신과 관련지어 이해해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 오늘 만나볼 글은 삼촌의 직업 그리고 배추의 마음 두 개 모두 시입니다. 시 두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촌의 직업입니다. 남들은 우리 삼촌을 백수라고 부르지만 이라고 말하는 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수 삼촌을 둔 조카가 이 시에 말하는 이죠. 그러니까 이 일행 부분에서 삼촌의 처지를 알 수가 있네요. 백수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그냥 직업이 없는 분인 거죠. 근데 삼촌은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려요. 뭘 하시죠? 야외 결혼식 올리는 매미들에게 잘 살아라 주례사로 축복해주고 세상 떠나는 매미들에게 일일이 장례식을 치러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미들이 야외 결혼식을 올리고 매미들이 세상을 떠난대요. 그러니까 때는 지금 여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삼촌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직업이 없는 백수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미들을 관찰하는 일로 소일을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말하는 이는 이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름 내내 삼촌이 구슬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직업적으로 매미를 연구하시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매미를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는 건데 나가 바라본 삼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의 행이 정말 이 시의 백미예요. 주제행이기도 합니다. 삼촌한테 백수라고 부르지 말았으면 한다. 직업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말하는 이는 이 삼촌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이에요. 나의 바람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삼촌의 직업이자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야만 직업이냐. 각자의 처지에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시각이 참 새로우면서도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죠. 그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냥 꼭 백수야, 직업이 없어, 노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죠. 마지막 두 행을 통해서 시인이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삶의 가치,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그 시각의 내용을 새롭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촌의 직업이었고요. 이어서 배추의 마음 살펴보도록 하죠.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사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는 배추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농약 왜 없이 키울까요?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농부 입장에서. 그래요. 배추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배추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농약을 뿌리는 까닭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배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땅에서 많이 생산하고자, 질 좋은 걸 생산하고자 생산품으로서 배추를 바라보기 때문에 농약을 뿌리는 거지, 배추 입장을 생각한다면 농약은 배추에게는 좋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농약 없이 키우려니까 잘 안 자라네.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 내에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배추에게 한 말입니다. 대화체로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배추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얼마나 배추를 사랑하면 배추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도 나는 너희 덕분에 행복할 것 같아. 너희가 잘 자라면 난 정말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자, 나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여름 내 배추와 대화하면서 배추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 말하는 이 나는 누굴까? 배추를 키우는 사람, 농부예요. 자, 이 농부는 배추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어서 볼까요? 늦가을 배추폭이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배추가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 왜 꼭 동여매질 못하냐면 배추벌레가 혹시나 배추 속에 갇혀서 못 나올까 봐. 배추벌레 한 마리의 마음, 그 배추벌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아끼는 마음입니다. 작은 생명, 아주 작은 생명이죠. 특히나 뭐 배추벌레는 사실 농부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란 말이에요. 배추를 갉아먹는데 그런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뭐 배추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이니 배추벌레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답은 뻔하죠. 다르지 않아. 같아라는 거야. 그러면 배추의 마음이 무엇과 같다?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이 시에 나타난 사람의 마음은 배추를 사랑하는 마음, 아울러 너무 작은 생명인 배추벌레까지도 아끼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에요. 배려해주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배추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왜냐면 배추도 배추벌레가 오는데 그냥 배추벌레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반 넘어 먹혀요. 그러면서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릅니다. 튼실하게 자랐잖아요. 그럼 배추가 왜 튼실하게 자랐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라고 농부가 말했잖아요. 그 농부의 마음을 배추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이나 배추의 마음이나 같아요. 이런 작은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 면이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배추 풀에서 나온 물이 사람 소매에 들었대요. 진짜로 풀물이 초록색 풀물이 사람 소매에 든 거야? 그게 아니라 마음이 같으니까. 자연과 동화가 된 거죠. 그 동화된 모습을 이렇게 예쁜 시적 표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나는 혹시나 배추 속 배추벌레가 못 나올까봐 늦가을에 조심스럽게 배추 포기를 묶었습니다.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너무나 예쁜 시, 따뜻한 시, 배추의 마음이에요. 삼촌의 직업이라는 시에서 느껴지는 마음하고도 좀 비슷하죠. 긍정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 짜임을 살펴보도록 하죠. 삼촌의 직업은 사람들은 삼촌을 배추라고 부른다. 백수라고 부른다. 큰일 날 뻔했네요. 삼촌의 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나가 바라본 삼촌의 모습은요. 삼촌은 사실 여름 내 매미들과 교감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어요. 마지막 나의 바람, 삼촌을 백수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나는 배추의 마음입니다. 총 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연에서는 나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여름 내 배추와 대화하면서 배추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2연에서는 혹시나 배추 속에 배추벌레가 못 나올까봐 늦가을에 조심스럽게 배추 포기를 묶어준다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가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 결국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작가가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작가의 가치관.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하고도 같죠. 왜냐하면 그걸 전하기 위해서 화자라는 인물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삶의 방식은 바로 시의 맨 끝부분에 있었죠. 우리 삼촌을 백수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직업의 자유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요. 그 각자의 처지,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죠. 따라서 답을 찾아보면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삼촌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딱 드러나 있는 게 우리 삼촌을 백수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업의 자유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작품 속 인물을 자신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활동 살펴보고 있어요. 저학년에서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국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것이 작품 속의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였다면 고학년에서는 작품 속 인물을 자신과 관련지어서 이해해 보는 거죠. 그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의 가치관,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고 비슷한 점, 다른 점까지 적용해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좀 깊이 있는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죠. 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바르게 감상하지 못한 것을 찾는 건데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번. 방학 때 내가 잠만 잔다고 엄마는 야단치셨지만 나는 가해 삼촌처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였어. 자는 동안 공부에 지친 몸을 회복했거든. 그래요. 가해 나오는 삼촌도 나름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여름 내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화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 소연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지어서 감상을 해보면 돼요. 자, 가해 삼촌은 일반적 기준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백수라고 한다라는 얘기 나왔죠. 삼촌의 기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 거였어. 엄마의 기준에서는 내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역시 맞아요. 3번. 나의 화자를 보면서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배웠어. 나도 이제 친구를 사귈 때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자, 나의 화자. 그 배추를 사랑으로 키우는 배추벌레 한 마리까지도 생각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나의 화자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큰 것 같아. 사실 배추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마음이 뭐냐? 네 글자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생명 존중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 시를 읽으면서 단지 징그럽다는 이유로 벌레가 나타나면 무조건 죽이려고만 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웠어. 그래요. 배추벌레 한 마리 갇혀 나오지 못할까 봐서 배추를 꽁꽁 동여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역시 맞습니다. 5번. 가해 삼촌과 나의 화자는 모두 일하는 기쁨을 느끼며 매일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의 화자는 사실 배추를 키우는 농부인데, 그러니까 농부니까 규칙적으로 살아가겠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나에서 그렇다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울러 가해 삼촌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백수. 시의 화자는 삼촌의 그런 모습. 나름 열심히 그 매미를 관찰하고 있잖아.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할 수 있지 라고 느끼고 있지 뭐 규칙적인 삶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의 내용 자체를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것은 바르게 적용했다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문제 보니까 할 수 있겠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줄거리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는 활동 꼼꼼히 해보기 바랍니다.